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이제 임종석보다 더 큰 내관 박용진이가 있다. 임종석하고 이제 박용진 문제 이 두 가지를 한번 동시에 다뤄보겠습니다. 임종석은 이제 어제 저희가 방송에 다룬 것처럼 이미 성동갑에서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치과에서면서 이제 변호사죠. 를 이제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한 11시 반쯤에 오늘 오전에 이제 임종석이가 성명서 이제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걸 이제 살펴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석이는 이제 오늘 입장에서 아직은 이제 모든 게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이게 재고를 해달라. 다시 한번 이게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석이는 최고위원회의 최종 입장을 듣고 거취를 결정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녁에 6시에 왕십리역에 선거운동을 계속 재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재고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결론이 최고위원회의 결론을 보고 내가 이제 거취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는 선거운동을 재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최고위원회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면 돼요. 제로. 왜냐하면 이제 고민정이가 유일하게 친문회 최고위원인데 고민정이가 이제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거기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이 편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임종석을 제거하는 이유가 미리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를 완전히 싹을 밟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밟아버리는. 왜냐하면 이게 임종석이가 당권을 노린다. 그리고 이제 대권을 노린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호랑이가 크기 전에 미리 이게 잡아 죽여야지. 어릴 때 이게 호랑이가 크면 이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의 싹을 미리 밟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번복을 해주겠습니까? 저는 번복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최고회도 기각된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임종석이는 이제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보기에 두 가지 가능성 가지고 고민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끝까지 탈당하면 이제 안 되니까 끝까지 이제 당에 남아가지고 세력을 규합해서 이재명을 이게 끌어내리는 쿠데타를 하는 거죠. 이재명을 이게 사퇴라 계속 이제 이재명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끌어내리는 거지. 물론 이제 다음 전당대회 8월달이나 총선 후에 전당대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그전에라도 이재명 가지고는 이게 선거 안 된다. 지지율이 폭락하지 않냐. 우리 완전히 멸문한다. 명문 정당이 아니고 완전히 멸문 정당이 된다. 이재명이 사퇴해라. 계속 흔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쿠데타인데 계속 흔드는 거예요. 당내에서 남아서 끝까지 투쟁하는 거죠. 이재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전에 이재명 끌어내리면 좋고 안 되면 이게 총선 후에 당권을 접수한다. 이런 식으로 당에 남아서 끝까지 이재명을 흔든다.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임종석이도 고민하지. 임종석이도 배지가 절박합니다. 이재명이만 절박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이도 배지 없으면 그냥 구속되니까 절박한데 임종석도 지금 재선밖에 안 되거든요. 배지가 이제 꼭 이번에 필요하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든 탈당해가지고 탈당해서 이제 무소속이든 아니면 이제 이낙연 당으로 가든 탈당해서 이제 성북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오히려 중구 성동구는 중구 성동갑은 이제 쉽지 않으면 고향으로 가도 되죠. 임종석이 고향은 이제 전라도입니다. 장흥이죠, 장흥.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당이나 무소속으로 장흥에 가가지고 호남의 민심에 호소해서 배지 달고 나중에 민주당이 또 복당이 되는 거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선택 가지고 아마 고민할 텐데 탈당은 이제 쉽지 않다면 이번에 공천을 못 받은
분들하고 이제 당내에 남아서 이재명 흔들기, 이재명 끌어내리기 쿠데타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요. 아마 이제 그 이해찬이나 문재인도 움직일 겁니다. 이해찬이는 이제 유일하게 임종석 좀 공천 주라 했는데 안 주니까 엄청나게 섭섭할 겁니다. 앞으로 이해찬도 이재명이 안 도울 거예요. 근데 선거대책위원장이도 안 돕는다. 완전히 이해찬하고 이재명도 끝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도요. 아마 지금은 타이밍을 보고 있겠죠. 문재인도 조만간 끝까지 보다가 완전히 입을 열지 않을까. 지금 문재인의 심정은요. 저번에 고양이 경고를 떠나서 문재인의 심정을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표현해 보면 문재인의 심정은 지금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야, 이재명이 명문 정당 만들자고 우리 찾아와서 손잡고 막 하더니 이놈이 이게 뒤통수를 완전히 치네. 우리 완전히 친문 다 죽이네.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왜 친박 학살할 때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이런 말 쓰셨잖아요. 아마 문재인도 그런 심정이겠죠. 다만 이제 섣불리 나설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다가 아마 이제 결정적일 때 하산하지 않을까. 내려가지고 이재명 그대로의 그 지지를 철회해버리고 오히려 이제 비판하는 이런 이제 상황도 예측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재인, 이해찬이도 움직일 수 있고 저는 앞으로 그 이재명이가 임종석이 치낸 거는요. 이거 정말 이게 소탐 대실입니다. 아마 이게 덕보다 실이 훨씬 클 거예요. 엄청나게 저는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임종석은 오늘 상황을 정리하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어제 그 좌파 패널들 자주 이게 제가 술도 사주고 밥을 많이 사줍니다. 뭐 좌파 패널들에게 사석에서는 제보고 형동생 하면서 제가 방송할 때만 너무 이렇게 이재명이 빨지 마. 계속 제가 패널들 막 혼도 내고 하는데 어제 그 장성철, 그 다음에 김성환, 그리고 이제 김준일 평론가들하고 이제 저녁을 했는데 거기에 김준일 평론가가 인터뷰한 게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뭐냐, 김준일은 이제 뭐 이준석이나 이런 데 저쪽에 좀 밝거든요. 상황이 정보가 밝아요. 근데 김준일이 기사도 나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임종석 내관보다 박용진 내관이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중도 좌파나 나름대로 온건 좌파 쪽에 박용진이가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하고 경선 당대표 나와서 20몇 프로 얻었잖아요. 그게 박용진 표입니다. 근데 박용진이가 제가 이성훈 변호사나 거기 정봉주하고 경선하거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 초에 그 경선할 거예요. 근데 지금 좌파들이 완전히 정봉주 있잖아요. 거기 거의 여론 조작에 가깝도록 띄우고 밀고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옛날에 제가 박용진이를 3번 죽였다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박용진을 3번 죽인 게 그 컷오프 하이 10% 이어가지고 감점 30%, 하이 10%에 가면 감점이 30% 됩니다. 그걸 한번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박용진이가 재심을 청구했더니 보지도 않고 기각시켰잖아. 이게 2번째 죽인 거예요. 결국 3번째 중요한 게 박용진 지역구에만 3명이 결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박용진하고 그 다음에 정봉주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많이 했던 이성훈 변호사가 이제 3자 경선하는데 근데 다른 지역의 3자 경선은 1등 하면 그냥 끝나는데 박용진 지역구는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어느 한 명이 50%안 된다. 그러면 이게 1등, 2등이 다시 결선 투표를 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게 박용진이가 50은 안 되는데 이게 1등 할 수도 있잖아요. 30 감점 맞고도. 왜 그러냐면 이게 정봉주하고 이성훈이 다 친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진을 확실하게 죽이자.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정봉주하고 이성훈 표를 합치려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정봉주가 돼도 이게 심각합니다. 정봉주가 되면 이게 완전히 여성이 표가 뚝 떨어질 겁니다. 정봉주가 이게 여자를 강제 추행한 거는 팩트거든요.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법으로 무죄고 근데 여러 가지 프레시한 기사나 여자 정언에 의하면 강제로 한 게 맞거든요. 그때 정봉주가 간 적도 없다 그랬죠, 호텔에. 근데 영수증까지 넣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 박용진 떨어뜨리고 만에 하나 뭐 지금 이게 이성훈 변호사하고 팽팽하다는데 근데 좌파들이 자꾸 조작
여론 조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봉주 쪽으로 벌써 이게 괴 여론조사가 막 나돌아다닙니다. 원래 정봉주 지지가 이성훈 변호사보다 높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히 조작해가지고 지금 이게 마치 정봉주가 박용진보다 앞서는 것처럼 이런 괴 여론조사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조사해봐야 됩니다. 여론조작. 근데 만약에 저는 뭐 이성훈 변호사가 된다면 이게 좀 덜하겠지만 만에 하나 정봉주가 되면 그 자체가 이게 여성단체나 여성의 표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박용진가 떨어지면 박용진 지지했던 20% 이상의 당의 지분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김준일 평론가 이야기는 이게 임종석보다 더 악영향을 민주당이 줄 수 있다. 이런 데 지적을 했습니다. 뭐 제가 봐도 이게 임종석도 이게 큰 내관이죠. 근데 박용진이가 떨어지고 만에 하나 정봉주가 된다면 이것도 이중으로 민주당이 엄청난 아마 이제 그 내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게 뭐 이재명이 가는 앞길에 지뢰가 막 엄청나게 묻혀 있는 거 지뢰가 지금 이게 임종석 내관 지뢰 하나 밟아버렸는데 또 이게 박용진 지뢰가 있고 그다음에 가다 보면 이현주 지뢰도 있을 거고 또 여기 그 우리 올드보이 정동영 박지원 앞으로 이게 지뢰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공천이 난립니다. 민주당 패널들 만나보면 야, 이 좋은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는 이 좋은 기회에 공천으로 난리버렸다. 우리 강서구에 18% 앞선 게 다 어디 갔냐? 지금 이게 여론마다 왜 우리가 다치고 있느냐? 지금 난립니다. 이재명이 이자가 자기 방탄 하나 하려고 민주당이 저든 말든 나는 이게 내 충성파 안귀령처럼 내가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내를 좋아하는 이런 게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되지.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해? 이런 게 이재명의 방탄 때문에 민주당이 망치고 있다. 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지만 계속 앞으로 이제 그 이재명은 가시밭길이다. 이렇게 보이고 결국은요. 이재명이는 제가 보기에 총선에서 본인도 개항해서 지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고 이중으로 이재명은 총선에서 완전히 자기의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정치 생명이 끝나면 결국 이제 사법 처리로 인생도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그 서른 의원이 뭐냐면 이제 탈당 기자회견에서 깜짝 놀랄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그 임종석의 공천을 문재인이가 별도로 이재명에게 전화로 요청했다. 이걸 서른 의원이 폭로한 거예요. 이렇다면 진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과 이재명은 이게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이재명과 문재인의 완전히 갈등은 결국에 그 좌파 분열이 대분열이 되니까 총선에서 이재명은 이래도 개항을도 죽고 결국 전체 선거도 망치고 이러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닌가 이걸 속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